네, 지금부터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한 뒤 4개월 만에 첫 지방 일정입니다. 광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는 5.18 광주 항쟁 날씨 제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위대한 항쟁을 하였던 것처럼 지금 검찰 독재 하에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광주 정신을 계승해서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네. 윤석열 검찰 독재와 어떻게 싸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도 비판하셨고요. 또 민주당의 지금 대응 안 된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헌법기관을 다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헌법기관 간의 견제 균형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다 예상은 했지만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의 나라가 됐습니다. 1년에 약 40만 건의 압수수색, 하루에 1000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지금 7, 80번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은 개별화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임은정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검사들의 행태라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역으로 검찰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 이러한 의지를 보일 때 검찰이 이 권력의 남용이 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대응 자세도 꼬집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너무 못 싸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이거든요. 저도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했습니다만 밖에 나와 있어 보니까 왜 민주당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나올까? 이렇게 국정 난맥을 보이고 국가 전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말했습니다. 적이 내 가슴을 찌르면 다가가 적의 심장을 찌를 자세로 이 군사 독재처럼 이 검찰 독재 권력이 우리 민주당을 탄압하면 탄압한 거 맞으세요. 맞고 대신 당신들의 그 거대한 불법 카르텔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네. 또 2년 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좀 네.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자들 구속도 되는 등 안팎의 논란이 지금 계속 확산하는 향상인데요. 당사자로서의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법률적으로 사실상 관여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사안이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 내용을 보면 별게 없어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지만 계속 검찰과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있고 전당대 2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그 당의 잔치 속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을 가지고 액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만 290여 개의 국가 예산을 특활비란 명목으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특수부 검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떡값처럼 돈봉투로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당내 경선 자금보다 훨씬 죄질이 무거운 공천 흥명 관련돼서 김연아 국민의힘 전 의원과 황보승희 전 의원, 황보승희 현 의원인가요? 거기는 아예 뇌물을 준 목록이 명단까지 나와서 원희룡 500만 원 인쓰는 쪽지까지 나왔는데도 전혀 소환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실제 개입한 게 나와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다라는 말이 이제 예전 말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선거 분위기도 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전임 당대표로서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패배의 책임이 사실 크죠. 그러나 이 호남 같은 경우는 영남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권력이 독점되게 되면 경쟁이 없게 되면 나태해지고 뭔가 부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광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적 정치인으로서의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안이하게 이 동네에서 지역 정치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계기로
새로운 신인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광주에서부터 쇄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내년 총선과 향후 전국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선거구제도 개편이 이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선거구제도로 가게 되면 이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지역구 간의 문제점, 비례대표를 획득하기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위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속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지만 당 내부의 양측의 분열을 누가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